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체크 두 번째 키워드는 OTT 다큐멘터리의 표현 수위입니다. 최근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고발한 한 OTT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를 받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건과 피해를 보여주는 방식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OTT에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시리즈는 총 8부작으로 자신을 신이라 칭한 사이비 종교 교주 4명의 범죄 행각과 그 피해 양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공개 후 사이비 종교 교주들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이 다시 일어 공론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엽기적인 성범죄 행태를 다루며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 음성이 담긴 녹취록과 피해자의 증언 영상 등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반복적이고 충격적으로 성범죄를 묘사해서 사건의 본질보다 다른 측면이 부각되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로 악용되게 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범죄 실화 다큐멘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건 피해자, 관련자의 피해 구제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나 영상을 집어넣는 게 타당한 거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차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비정상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의 문제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또 제작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반복적이고 날것으로 그런 범죄 장면을 보여주어서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서 진실을 추구하는 미디어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자체를 넘어서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부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결국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사건 피해자 그리고 관련자의 피해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방송이 된 곳이 OTT잖아요. 정규 방송사나 언론사가 아니다 보니까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도 아닌 상태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OTT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언론이 아니라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중재하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도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TT에 대한 최소 규제의 원칙은 지키더라도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한 어떤 심의 규정을 적용하는 논의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OTT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이 SNS에서도 만약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